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톡톡TV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삼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위소득인데요.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자, 중위소득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의 소득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소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정한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가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는데요. 예전이라면 그러니까 2015년도 이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위에 4가지 중에 1가지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모두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요. 2015년 이후에는 맞춤형 급여로 기초생활급여가 나뉘어졌습니다. 자, 위에 4가지 각각의 조건에 해당이 되면 하나에서 4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안 되면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현재는 4가지의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4가지 전체 또는 자신에게 1가지, 2가지, 3가지 또는 전체 자신이 해당하는 사항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혜택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분들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매월 20일에 의복이라든지 음식물, 연료비 외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생계급여는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생계급여 받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제 표를 보시면 2020년도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표에 보시면 2020년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자, 가구 원수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또 5인 가구, 6인까지 책정을 했고요.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에 175만 7,194원, 마지막에 6인 가구까지 있는데 6인 가구의 경우는 650만 6,368원. 자, 이렇게 총 6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가구당 급여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인 것을 얘기합니다. 자, 4가지 급여 혜택 중에서 생계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는 3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020년도부터 25세부터 64세 기초생활자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줍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5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를 공제한 70%인 35만원이 소득 인정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52만 7,158원 마이너스 35만원 하면 17만 7,158원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지금 산정한 금액입니다. 자, 2020년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자, 표를 확인하시고요. 자, 표에 보시면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1인 가구는 52만 7,158원이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제가 위에서 생계급여의 30%를 공제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인 가구인 경우에는 89만 7,594원, 3인 가구의 경우는 116만 1,173원, 4인 가구 142만 4,752원, 5인 가구 168만 8,331원, 6인 가구 195만 1,910원입니다. 자, 이 표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본인이 느끼는 거에는 항상 적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의료급여입니다. 자, 의료급여는 스스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료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닌 감면 혜택으로 제공하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 혜택을 받아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요. 자,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표에 의료급여는 40%가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조건이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1인 가구로 따져봤을 때 내가 한 달에 70만 2,878원 이하로 소득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1인부터 6인 가구까지 산정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거고요. 2종의 경우는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료급여를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했을 경우에 자신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1종과 2종으로 나누는데요. 1종이었을 경우에 내가 1차, 2차, 3차, 그리고 약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내가 1차 병의원에서 입원을 했을 경우에 내가 내야 될 금액은 없고요. 외래일 경우는 1,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자, 2차는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우리가 갔을 때 입원이나 외래 치료를 받았을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역시 내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없고요. 외래일 경우는 1,5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3차 볼게요. 지정병원을 가서 입원을 하거나 외래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내가 내야 될 금액이 없습니다. 외래일 경우에는 2,000원만 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병원에 갔다 오면 약국을 가죠. 자, 약국을 가게 되면 일정 경우에는 없고요. 외래인 경우에는 5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종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라고 있죠. 자, 표에 보시면, 자,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최고 많이 낼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금액이 매월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종은 표에서 쭉 한번 보시고요.
이종의 본인 부담금 상환액은 연간 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표를 확인하시고요. 자, 2020년도부터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MRI하고 초음파, CT 등이 일부 확대됐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게 전월세를 지원해주고 자기 집을 소유해서 거주하시는 가구에게는 집수리 등 주택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제가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자신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자가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 국토교통부 사이트 내에서 마이홈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단계별로 어떤 값을 입력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셔서 체크를 해 보시고요. 물론 이 URL 주소는 제가 아래 부분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자녀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이 부분이 폐지되어서 지금은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급자 선정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주거급여는 45%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위에 보시면 1인 가구일 경우로 79만 7,370원 이하로 소득이 발생이 됐을 때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1인부터 6인까지 표를 한번 쭉 봐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만약에 월세나 또는 전세나 이렇게 임차를 했을 경우에 그 기준이 있는데요.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라는 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도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분해 보시면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세종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을 얘기합니다. 자, 1인 가구로 말씀드리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 1급지죠. 자, 한 달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26만 6천원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22만 5천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쭉 표를 확인해 보시고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나 혼자 매월 임대를 해서 임차료를 4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 22만 5천원을 지원해 주니까 내가 내야 될 금액은 17만 5천원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 등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 들어가는 각종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자, 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급여는 50% 적용을 하는데요. 자, 1인 가구일 경우에 87만 8,597원 이하로 소득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쭉 한번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 수급자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지원은 어떤 식으로 받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020년도 기준으로 교육급여 지급 기준 및 지원 내역입니다. 자, 지급 대상별로 보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나눠져 있고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급여 항목이 부교육비와 학용품비,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교과서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원래 최저교육비라고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자,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1인당 지급 금액이라고 해서 연간, 자, 작년 대비, 2019년 대비, 자,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자, 초등학생을 보면 2019년도 대비 1.4% 증가했죠. 자, 2019년도에는 13만 2천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3만 4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표를 한번 쭉 보시고요. 가장 들어놓는 게 있죠. 자, 고등학생 부분에 62%가 증가가 됐는데요. 1인당 지급 금액 2019년도에 20만 9천원이었던 금액이 2020년도에는 33만 9,200원으로 무려 62%나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표를 쭉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모두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양 의무자 제도와 두 번째는 근로능력 여부인데요. 부양 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고요. 일촌직계 혈족은 부모, 아들, 딸을 얘기를 합니다. 일촌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사위와 며느리를 얘기하고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가 이 기준에 충족해야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양 의무자가 없을 때, 두 번째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에, 세 번째 부양 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체가 됐을 경우에, 여기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혼 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근로능력 여부인데요. 2020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중증 장애이신 분들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나 허리, 다른 부위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경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2개월치 진료 기록지를 발급받아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은 본인이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담당 직원분과 직접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를 것입니다. 참고로 가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은 해당 주민센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요. 또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도에 선정되지 않으셨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2020년도에는 완화된 부분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